안녕하세요. 중국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는 중국안꺼입니다. 지난 1일 새해 첫 경기를 시작한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홍콩에 1대2로 역전패당하며 좋지 않은 시작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평가전은 아직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실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런 듯 보입니다. 경기는 시작 9분 만에 탈롱의 골로 중국 대표팀의 꿈같은 출발을 도왔지만 어림없이 전반 54분 홍콩의 판페이시엔이 동점골을 넣었고 이어 2분 뒤 중국의 왕상휘아는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기세를 잡아 59분 판페이시엔이 추가골을 넣으며 그야말로 연달아 두들겨 맞았는데요. 추가로 4분 뒤 중국 대표팀 부코치는 경기가 맘대로 풀리지 않자 화딱지를 내며 그대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고 극적인 전개는 계속되었으며 후반 72분에는 우샤오총마저 레드카드로 퇴장당했습니다. 9대11로 중국 대표팀은 수적인 열세를 버티지 못해 결국 피파 랭킹 152인 홍콩에게 1대2로 역전패당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언론은 정말 창피하다. 중국 축구가 무려 38년 만에 3류도 아닌 4류 홍콩에게 패했다며 중국의 홍콩전 마지막 패배는 무려 1985년 5월 19일이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많은 기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폭로했고 샤오나는 SNS를 통해 대표팀이 열심히 하지 않고 이때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무너졌다고 밝히며 축구 대표팀의 패배에 대해 심판을 탓할 수도 없고 상대팀을 탓할 수도 없으며 현장에서 경기력이 매우 나빴다고 밝혔는데요. 中国男足1-2负于香港，3人染红，再一次刷新了我们对于国足的认知。这场比赛呢，应该说由于是没有更多的转播，让很多人并没有特别的去关注。但是当我们看到这样的结果，竟然还有3人染红的这样的一个新闻发出的时候，还是不免让人说中国男足你是好样的呀！咱且不说献不献礼，现在对于很多的球迷来讲，已经不期待在这个时间段献礼了，没有什么爆炸性了。那再来3人染红吧，给大家再提提劲儿。怎么讲呢？真的是失望。那边日本队是5-0击败了泰国，人家是豪取了近期的世界 A 级赛的这样的一个9连胜，而我们这边呢，已经是开盲盒开到连香港队都已经赢不了的地步了。你说我们对这样的一支球队还有怎么样的期待呢？累了1年了啊，队员们在这样的一个新年之际呢，没有得到休息，又是远赴异国去备战啊，思乡思家，身体状态、心理情况都不是一个最好的时机，都能理解。可是当你们穿上这身队服的时候，我想说你们在搞什么呀？这样的一个比分是不能够被接受的。那有人说了，大战之前呢必有低谷，或许在亚洲杯的时候啊，中国队就反弹了。可是你觉得我们打的这样的一塌糊涂，以这样的状态去备战的话，真的我们能在亚洲杯取得好成绩吗？ 언론인 리밍스포츠는 전방 기자들을 통해 얻은 소식에 따르면 양코비치가 최근 실시한 훈련량이 상당히 많아 선수들의 몸이 눈에 띄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선수들의 체력 부족을 초래했고 반칙과 레드카드는 대부분 체력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와의 1대1 무승부 외에도 양코비치가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여러 차례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양코비치 감독의 지휘 아래 후반 20분부터 약 39분 38초까지 중국팀이 공을 중앙선을 뚫고 홍콩팀 진영으로 보내지도 못했고 이 시간 동안 홍콩팀은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본팀을 상대로도 중국팀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장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자국 진영에서 홍콩팀에게 완전히 먹혀버린 모습입니다. 또한 논란되고 있는 부분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슈아오펑 선수입니다. 슈아오펑은 동아리 시절 여자친구에게 도박꾼이라는 사실이 폭로돼 한때 구단으로부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선발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중국 슈퍼리그에는 슈아오펑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많지만 그는 대표팀에 발탁됐고 중국 현지에서는 자질과 능력이 너무 천박한 선수라고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중국 슈퍼리그 강등팀인 신천팀 출신이고 심천팀의 전반적인 전력은 비교적 평균 수준이지만 거의 모든 수준 높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나머지 다른 클럽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어중이 떠중이 팀입니다. 샤오펑은 오랫동안 심천팀에서 뛰며
교체 선수로 활약해왔으며 지난 시즌이 되어서야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모두 사라지고 주력으로 승격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샤오펑의 능력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기껏해야 중국 슈퍼리그에서 평범한 보통인 선수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팬들은 샤오펑이 축구 대표팀 선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이 위치에서 샤오펑보다 나은 선수도 많았고 오랫동안 유명하지 않았던 베테랑 선수들이 정말 많았지만 중국 대표팀은 평범한 능력을 지닌 샤오펑을 선택했습니다. 샤오펑처럼 무능하고 부도덕한 선수를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할 수 있다는 것은 축구협회가 정말 무능하고 선수 영입에 아무런 주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데요. 샤오펑의 경우 축구협회가 제때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나쁜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람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것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힘은 있지만 배경이 없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이미 중국 축구는 한층 발전했을 텐데요. 이에 대해 중국 국민들은 돈이 지출되었거나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양코비치를 빨리 쫓아내고 송카이는 축구협회 회장 자격도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로 홍콩전 패배에 초상집이 된 중국 국민들의 생생한 반응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이 스포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앞으로는 미얀마 같은 5류, 6류 팀과 경기해도 질 거다.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꺾어서 체면을 세워서는 안 돼. 선수들이 화를 내고 레드카드를 받는 것은 당연해. 국내 로컬 팀한테도 졌는데 다음 경기에서 아마추어 팀에게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재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배경이 없으니 지방대표팀, 클럽대표팀, 국가대표팀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온실에서 자란 선수들은 오만함과 열등감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폭풍과 타격을 견디지 못해. 월드컵 예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잊어버리자. 계속 지는 이유는 자신이 강하지도 않고 실력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존경도 얻지 못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점점 더 많이 하기 때문이야. 어쩌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마음속에는 아직 명예로움이 남아있지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일시적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식이다. 10년 동안 시합에 참가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잘 양성해야 한다. 비록 모두 승부 조작이지만 적어도 승부 조작이라도 한 번은 이길 수 있도록. 중국 축구는 이런 사람들만 선발해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지 않는다. 3류 팀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자. 시스템과 아이디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도 소용없어.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의 발전은 체계적인 프로젝트야. 하루아침에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 신임 코치가 며칠 내로 결과를 요구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 교체됐잖아. 이거 좋지 않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기가 어렵다. 핵심은 축구의 개념과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이야.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적어도 부탄, 브루나이, 동티모르는 우리가 아직 진 적이 없어. 아시아에서 꼴찌는 아니야. 피파는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아시아에 8개의 티켓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또 피파를 실망시킬 것 같네. 축구 국가대표팀의 해외 전지훈련은 외화 소모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이들이 재미삼아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어. 해외 훈련을 위해 나간 돈은 국내 유소년 축구의 대중화에 활용될 수 있고 효과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회복될 거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짜 뉴스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